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3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2부를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재명은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은 민주당이 만들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요 이재명은 반드시 감옥 가게 됩니다. 이재명이 천벌을 받을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어술 파티, 이제 연어술 파티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12일 대검이요 박상용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연어술 파티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쿠쿠다스를 제공했다. 쿠쿠다스와 커피를 제공했다. 그래서 자백을 하는데 이 자백을 요구하면서 쿠쿠다스를 줘가지고 자백을 쉽게 받아냈다. 이걸로 대검이 박상용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정말 그토록 민주당이 서영교의 목매는 꽥꽥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든 검사를 불러다가 게다가 교도관까지 불러다가 그 많은 인력을 통해 가지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은요 그 교도소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검찰청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넣는 그런 쇼까지 하면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그 생쇼라더니 결국에는 대검에서 없었다. 쿠쿠다스 몇 개 제공했을 뿐이다. 제가 검사실에 가잖아요. 검사실에 가면요. 이 검사실에 이 직원들이 서로 먹게끔 하는 이런 커피 같은 다가류가 있습니다. 그런 다가류는요. 이 조사 받은 사람도 먹고요. 또 조사에 같이 입회하는 변호사들도 이게 함께 먹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있는 게 쿠쿠다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공했다고 해서 자백을 유도했다?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자기가 나이 50 먹었는데 이제 먹을 것 좀 그만하십시오. 김밥 싸와가지고 걸려가지고 그것도 망신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쿠쿠다스 먹고 자백을 했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대검이요. 검찰청이 없어지게 만들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용 검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괴롭혔습니까? 자, 이런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대검이 창피했겠죠. 서울고검은 연어 술 파티가 있다고 했는데 연어 술 파티가 없다고 하면서 쿠쿠다스 몇 개 준 걸 갖고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안미령 검사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반박을 많이 했던 검사인데 이 검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탕수육도 제공했다. 그럼 나도 잡아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검사들이 심리적으로 이 피의자를 만났을 때 검사님 저 짜장면 플러스 탕수육도 시켜주시면 안 돼요? 그럼 자백할게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수육도 시켜줬는데 결국엔 자백을 받지 못했다. 안미령 검사가 이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자, 그럼 그 검사는 어떻게 돼야 되죠? 벌써 징계도 몇 번이나 받았어야 될게요. 자, 대검에 올라온 검사들 수두룩 빽빽히 피의자들한테 음식을 제공했을 겁니다. 자, 그 검사들 다 뒤집어 까서 이번에 징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사건이란 이유로 이 박상용 검사, 힘없는 박상용 검사만 무리하게 징계를 한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박상용이다. 우리가 제2의 박상용이 돼야지만이 이재명을 물리칠 수 있다. 박상용 검사는 기계와 절개에 맞춰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재명이 주장하는 대로 검사가 설사 증거를 조작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하필 70년 사법 이 체계 중에서 왜 하필 이재명 하나 너뿐이냐? 그동안에 많은 수사들 많이 재심으로 바뀐 수사들이 있죠. 유죄였다가 무죄였던 사건들. 그런 사건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그런 검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그 해에 그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열심히 주장하고 그게 안 됐을 땐 어떻게 하죠?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재심을 청구해서 결국에 무죄를 받아내고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정확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만 혼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공소취소법까지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은 하늘 위의 이재명이냐? 법 위의 이재명이냐?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추미애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추미애는 경기도지사 나오고 있는데 개딸들한테 환호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피해 구제를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개딸 픽 맞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요.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돌아왔다. 이재명이 억울하다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감옥에 가서 다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피해자입니다. 감옥에 가서 안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나요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 지방선거에 나온 선거자들을 보니까 전과자가 꽤나 많다고 하던데 이 전과자들이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도 음주운전 했는데 내 음주운전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전과 없는 사람이 지금 눈에 찾기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도덕은요, 법보다도 먼저 지켜야 될 규범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이 무너졌으니 법을 지키겠습니까? 자, 다시 추미애로 돌아와서요. 장동혁 대표는요. N번방의 조주빈도 마야가 박광렬도 억울하다고 할 판이다. 아마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되면 개딸들한테 좋은 자리 다 차지하게 하고 도민들한테 쓸 돈을 좌파 단체한테 갖다 바칠 것이다. 용인 삼성 반도체도 새만금으로 보내자고 앞장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추미애 찍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죠. 국민의힘으로 모아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가요. 서울을 비롯해서 지금 영남권의 이 공소취소 특별법에 의해서 각각 진영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은요, 지금 부동산 민심으로 부글부글합니다. 특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집을 팔면요.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을 없애고 그리고 다주택자한테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80%씩 막 물리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팔아서 갈아타기 하는 이제 이런 거는 끝났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때리고 자, 부동산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샀을 때, 팔았을 때 양도세, 그리고 샀을 때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그리고 넘기면 다시 양도세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자,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건 알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 팔아서 다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15평에서 시작해서 20몇 평으로 갔다가 20몇 평에서 35평으로 가는 거 이거 뭐 한 번에 35평 갈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작은 집을 샀다가 그것이 오르면 또 팔아서 다음 집으로 대출 끼고 들어가고 또 그거 팔아서 대출 갖고 또 조금 대출 껴가지고 35평 가고 이렇게 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모든 세금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민심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오세훈이 조금은 막 따라 붙는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 오세훈이 따라 붙었다기보다도 정원호가 워낙에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이 졌다고 평가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세훈의 정치적인 이 행보는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오세훈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영남 지역에서는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 공소취소.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 공소취소. 야, 이재명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네 법을 사죄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에라이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영남권에서는 벌써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뭐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박민식, 하정우 이 부산 북갑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요.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나 한동훈을 빨아대는지 조중동이 얼마나 한동훈을 아끼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한동훈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물어보면 한동훈을 뭐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무소속 한동훈이죠.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 박민식 후보가 나오기 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하니까 국민의힘인가? 이러고 한동훈을 찍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여론조사가 아니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물어봐야 될 여론조사는요. 민주당의 하정우, 국민의힘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 기관들이요.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전
전 보훈부 장관으로 물어보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힘 당대표로 물어보고 있는 가짜 여론조사, 가짜 여론을 막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하정우, 국민의힘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거기다가 ARS로 찍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는 박민식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리는 이 여론조사들, 그러니까 여론조사 믿지 말고 진짜 민심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공소 취소로 인해서 진짜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이재명의 공소 취소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재명이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재명과 함께 문재인, 김정수까지 싸그리 다 처벌을 받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보수는요, 단순히 이 선비 같은 그런 보수가 아니라 진짜 좌파와 투쟁하는 보수가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국회에 가더라도 국회에 간 보수가 좌파들보다도 더하게 공격적으로 좌파를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 그것만이 보수가 살 길이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주당이 스스로 셀프로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 바로 이 호남에서의 공천자 대회. 호남에서 정청래가 아주 소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청래가요. 12일 전남이면 완전 민주당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정청래 물러나라 이런 집회가 열려가지고 정청래가 행사장에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뒷문으로 쪼르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청래는요. 본인의 아내가 태어난 곳이 전남 강진군. 그러니까 본인은 전남의 사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위다라고 한 말에 이 호남 분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냐? 처갓집 오지 마라. 처갓집에 정가 5번 공범이 웬일이냐? 뭐 이러면서 절대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 전북지사 자리를 두고 정청래가 자기 사람을 신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앉힌 그 과정에서 이 호남 민심이 정청래 저거 안 되겠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청래가 하정우 오빠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니까 후보들이 정청래와 거리 두기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정청래 너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자, 정청래는요, 이번 이 6.3 지방선거를 이긴 다음에 이재명보다도 더한 연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정청래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선거도 질 것 같고, 정청래 관련해가지고 16대 1로 이긴다. 대구 빼고는 다 민주당이 이긴다 했는데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정청래의 말실수 그리고 정청래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정청래가 다음 연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내전이 되죠. 자, 그런데 정청래 혼자만 이재명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이 안에는 많은 계파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안 되면 다른 계파 올려가지고 또 이재명과 싸울 겁니다. 왜? 이재명이 당권을 차지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지금 뭐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김민석으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 김민석은 영원한 철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재명이 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재명한테 레임덕이 오고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진영을 갖춰가지고 한 목소리만 낸다고 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어제 이진숙 대구 달성의 후보와 이야기도 해봤죠. 여러분들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한 목소리만 내면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선거 해볼만 하다. 우리 끝까지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의 악행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북한한테 안달이 났죠. 지금 북한 여자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이 북한은요 여러 가지 계산 끝에 한국에 북한 여자 축구팀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통일부에서 북한 여자팀에 무려 3억 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 응원하고자 하는 민간 단체들이 모여서 북한한테 3억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란한테 50만 불 준 거나 북한한테 3억 원을 주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여자 축구팀한테 그 돈이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돈 갖다 바치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리는 겁니다. 실제로 입장권은 얼마냐? 입장권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통일부가 3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 입장권을 뺀 나머지 금액, 애초에 입장권도 마찬가지죠. 3억 원을 지금 북한에 주겠다고 신이 난 겁니다. 이런 이재명을 가만히 놔둬야 할까요? 심지어 공군은요, 작년 실사격 훈련을 무려 4분의 1로 줄였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공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훈련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북한의 유화책을 쓰기 위해서 북한은 심지어 헌법까지 바꿔가지고 이 남한에 대해서 니들이랑은 안 돼. 우리 영토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북한 영토 조항을 바꿨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핵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까지 지금 헌법에 넣어놓은 상태인데 우리는 핵무기도 없는데 주한미군한테는 외국군이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북한한테는 이렇게 퍼주기를 하는 거. 이거 이재명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진짜 미군이라도 나가면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죠? 거기다가 나중에 북한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북한 편을 들었을 경우 미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주한미군, 이 미국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건데 이런 것을 놔두고 그냥 우리가 미국 떠나라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식으로 하는 거 바로 어제 나왔죠.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재명의 하수인이고 이재명이 하는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AI 시대의 과실. 이 AI 시대의 과실을 국민 배당금으로 나누자. 모두가 다 이익을 봐야 되지 않느냐? 기업의 이익이 났는데 기업의 이익을 국민 배당금으로 나누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얘기 들었어요. 노르웨이의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넣었다. 그거는요. 이 석유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땅 밑에 있는 석유는 국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팔아서 국가에 그 관련해가지고 국부펀드를 만드는 건 괜찮죠. 그러나 삼성은 국가 게 아니잖아요. SK가 국가 겁니까? 자, 그렇게 국가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바로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는 거죠. 삼성이요. 지금 반도체 호황이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이재용 회장 들어갔다 왔죠. 게다가 주식은요 쭉쭉쭉 떨어져서 5만 원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저도요 삼성 주식 8만 원대 들어갔는데 5만 원대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자, 그렇게 버티는 주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의 이익을 누가 갖는 거죠? 주주들이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을 나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을 사야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한다? 이거는 공산주의 발상 이외에 다름이 없고 이재명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아무리 이재명이 그것이 김용범 실장의 개인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김용범은 이재명의 하수인이고 이재명이 하란 대로 썼기 때문에 이재명의 생각이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막아야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아야 되고요. 또 미국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관위도 반드시 물리쳐야 되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